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종류,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뭐 자유인 나오는데 가난한 자, 가난한 자나라는 대목이 있죠. 가난한 자, 이 대목. 이 세상의 부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이 성취되려면 말 그대로 지구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의 단일 시스템이죠.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일단 모든 사람들 전에 모든 나라들이 동일 시스템으로 들어왔는가부터 한번 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계 경제 시스템은요, 미국 주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주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세계 경제 시스템이 있죠. 뭐 보기에는 뭐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OECD가 있고 무슨 기관들이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얘네 뒤에는 미국이 있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친미라고 말하고 싶진 않으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미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뭐겠어요? 하나같이 경제가 폭삭 망했죠. 비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뭐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이나 복지 정책으로 망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과 등져서 적골이 났습니다. 그러면 뭐 아프가니스탄은 어떨까요? 북한은 어떨까요? 아프가니스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이 아프간을 보면은 뭐 미국 정부에서 무기도 주고 돈도 주고 뭐 그렇게 했었죠. 지원을 안 한 게 아니죠. 그러나 개인의 의지가 없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잘 이끌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혹은 어떤 그런 맥락에서 아무리 귀한 사역자를 만나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결단을 안 하고 본인이 의지적인 마음을 안 먹고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기회를 줬겠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그 지도층에게 무기도 주고 돈을 줬죠. 그러나 결국은 그걸 가지고 써야 될 때 안 쓰고 다 가지고 그냥 날라버렸잖아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참 넘사벽 국가입니다. 넘사벽 국가. 뭐 그것이 뭐 친미주의자든 뭐 반미주의자든 아니면 미국을 뭐 이용하자, 뭐 용미주의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넘사벽 국가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뭐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반미주의자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참 정신에 문제가 있다, 정신병자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력과 국방력이 얼마나 센지 미국을 제외한 2등부터 나머지 등수가 다 합쳐도 1등 한 명을 못 이깁니다. 이거는 팩트죠. 얼마 전에 대한민국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애플 한 회사의 시가총액을 못 넘는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는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른 버전이에요. 이미 90년도에 지금은 타계하신 분인데 이영권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였어요. 이영권 씨가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다 합쳐도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를 못 넘는다는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플로 옮겨간 것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회사가 미국에 한두 개냔 말이죠. 삼성전자 하나가 이 정도 레벨에서 애플과 견주고 특히 소송 때문에 법정에 섰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도 기사로 막 난 적이 있었죠. 애플과 삼성이 소송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A급 변호사들을 쓰는데 소송 비용으로 1조가 들어가게 생긴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직도 실감을 못한다면요, 그거는 정말 머저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한국전쟁 6.25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애플이나 구글과 좀 어느 정도 견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나왔다는 거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부지런히 일하니까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회사가 잘 될 거라 생각하면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미국이 전 세계를 경영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너네가 반도체를 맡고 너네가 자동차를 맡고 너희가 철강을 해라. 그리고 그러한 식으로 밀어주니까 잘 되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 한국인들이 뛰어나고 일본인들이 우수하고 중국이 노동력이 저렴해서 우수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라들이 부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세계 경영 시나리오에 의해서 경제 부국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회사들에서 나온 기막힌 발명품들이 있죠.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근데 어떠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발명한 기가 막힌 발명품은 달러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개발을 해도 사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 부동산, 회사 다 폭락하거나 경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여러분, 기술을 개발을 해도 이미 미국은 수십 년 전에 그 기술들을 다 알고 있고 무슨 기술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지성 작가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어봤어요. 애플이나 구글이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고 돈벌이 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중해 있다면은 미국의 3M이나 IBM 같은 회사들은 뭔가 시대를 선도하고 기술을 주도해 가는 쪽에 역점을 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가 먼저 만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사실 그 원형의 기술이 3M에 있었다. 그리고 3M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떤 제품화라든지 상용화에 더 성공을 한 인물이 스티브 잡스일 뿐이지 사실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그 기술을 고안을 하거나 그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3M이라든지 IBM은 어떤 우리는 산업을 선도하고 문명을 이끌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의미를 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정도니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슨 하나 기술을 개발했고 우리 회사가 신기술이 있으니까는 우리 회사가 앞으로 돈을 벌 것이고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다 이미 그런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시험해봤고 다 거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술들이 숨겨져 있고 또 어떠한 것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거는 또 우리는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실시간 기도회 때 한번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인공지능이나 특히 지금 실시간 기도회 때 제가 쭉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1970년도에 이미 사이버 스페이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인공지능과 믿음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SF, 사이파이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많은 책들을 뒤져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책들을 뒤져봤어요. 막 서점 가가지고도 뒤져보고 막 찾아보고 한국에 소개도 안 되고 번역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책들이 있고 또 그런 쪽으로도 작가들이 있고 계보가 있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스타트rek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거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이런 것들 중에서도 미래 공상 과학 소설이나 로봇 관련돼서 나온 그런 소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떠한 대부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70년도에 이미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 공간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를 할 때 로보포칼립스라든지 로보제네시스라는 그 책 이런 거는 뭐 이제 그쪽 분야에서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작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970년도에 이랬으니 이게 제가 태어나기 6년 전에 벌써 이랬는데 연배가 있으신 분들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요. 1970년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1970년도에 이런 말을 한국에서 누가 했다면은 그거 뭐 이제 뭐 야 너 나랑 좋은 병원에 가서 상담 좀 받자 이런 말밖에 더 들었을까 싶습니다. 이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 공간이라는 말이요. 1990년 초반 아니 제가 볼 때는 90년 후반까지도 이 가상 공간이라는 말이 생소했던 차에 미국은 저랬다니까요. 그나마 저 세계에서 애플과 비빈다고 하는 뭐 삼성도 사실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죠. 비메모리 분야는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그 비메모리 분야 쪽의 시장은요. 미국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경제력이라든지 산업 이런 거는 또 말할 것도 없는데 신앙은 어떤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되지도 않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러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 제가 실시간 기도회 때 몇 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예거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이 쓴 저서도 얘기하고 뭐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뭐 했었는데 그런 분은요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 아내가 발굴을 해냈던 존 피어스 같은 여자 목사님 이런 분은요 또 노숙자 출신이에요. 노숙자 출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지금 막 굉장히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소개도 안 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을 때 군대 보내고 자국민들 피 흘리고 여러분 참고로 6.25 전쟁이 났을 때 세계 16개 국가에서 군대를 파병을 하고 했거든요.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낸 데가 어느 나라냐? 예, 미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분쟁 지역이나 공산주의와 싸우고 군대 투입하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요.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미국은 자격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뭐 다 과만 있고 뭐 그런 건 아닙니까? 공만 있는 게 아니죠. 과도 있고요.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되묻고 싶은 거죠. 아, 그래, 좋다. 완벽하지 않고 미국도 잘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동의한다. 그럼 당신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세계 패권국이 되면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전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그냥 말이 없어져요. 넘사벽 국가, 세계 패권국이라는 거. 그냥 미국은 넘사벽 국가라는 거야. 그러니 뭐 반미를 외치면서 막상 실상을 까보면은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 유학을 보내고 반미를 그렇게 외치면서 스마트폰은 애플, 아이폰 아니면은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놀아나고 속을 것인지 전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계의
경제 체제, 이 편입.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단일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모든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모든 나라들이 이 단일 시스템에 들어왔는가? 나라들도 아직 하나의 체제에 편입이 안 됐는데 모든 자들이 이 시스템에 편입되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의 진짜 시작은 아직 시작한 것이 아니다. 물론 마지막 때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이 성경 말씀에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의 시작이 아직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이 있죠. 뭐만 터지면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사기치고 선동하고 호도하고 삥 뜯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어제보다 오늘이 5년 전보다 지금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이 더 닦이고 만들어진 것만큼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적인 시각이 없고 로컬 시각에서 지역적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강하다 싶은 자도 낚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이집트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돌아올 때 CPR 검사 때문에 은행을 갔었어요. 크레딧 카드로 뭘 결제를 하려고 했었지만 일단 크레딧 카드를 그런 데 쓰면은 너무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크레딧 카드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이집트 파운드화를 은행에서 좀 찾아가지고 이제 달러를 바꿔서 그걸 가지고 이제 CPR 검사 비용을 내려고 은행을 갔었는데, 선교사님 부인과 좀 같이, 사모님과 같이 가게 됐었죠.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은행의 정기 예금이 연이자가 10%다. 여러분, 연이자 10%면 엄청난 이자율이잖아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은행 구좌를 트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정기 예금, 은행 구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클래스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연이율 10%니까 또 돈을 넣어놓고 이자를 계속 받으니까 여기도 뭐 있는 자들이 다 특혜를 누리고 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민들은 은행 계좌 하나 트는 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고, 그리고 현찰을 집에다가 쌓아놓고 돈을 두고 뭐 가정경제와 생계를 돌리고 운영을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야,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은행을 더 뭐 방방곡곡에 벽지, 산간 이런 데까지 들어가서 은행을 짓고 이런 서민들에게 와서 은행 계좌를 만드세요. 우리가 좋은 이율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좋은 은행 상품, 금융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요, 사람들 손에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쥐어주고 난 다음에 은행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집어넣는 게 나을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방향성에 있어서 1번으로 가겠습니까? 2번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2번으로 가겠죠. 네, 2번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집트가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게 제가 작년에 갔다 왔다 그랬죠. 네. 근데 이집트의 서민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빈도나 그러한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중국이나 인도의 서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나 인도의 가난한 자들, 그들이 은행을 제대로 이용할 수는 있을까 싶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농민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민공? 그러니까는 중국 내국인 이민자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뭐 굉장히 적은 돈을 벌고 노동력에 따라서 이동해 다니는 또 몇 억의 그런 농민공, 사회 문제화된다시피 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인도 같은 경우도 서민들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들이 은행을 이용하고 은행을
사용하고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간단하고 쉬울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볼 때 이 글로벌한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글로벌한 시각이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그리고 당장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전 세계 기준에서 상당히 발전된 형태, 적어도 은행을 이용을 하고 이런 금융 시스템을 다 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다른 이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전 세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이런 분들은 정말로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을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모르고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방향성에서 글로벌 시각에서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 그래도 온라인 뱅킹이 자리 잡은 이후로 은행에 갈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잖아요. 뭐 월급은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 고지서, 세금 등등 이런 거 뭐 자동 납부로 해놓고 하면은 사실 실제적으로 은행에 갈 일이 점점 줄어들던 차에 이제 코비드가 터지면서 실제로 물리적인 은행 건물들도 몇 개가 없어지고, 실제로 저희 집 앞에서도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랜치가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닫은 은행들, 더 이상 그런 건물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지점들이 많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생기면서 사람 손에 컴퓨터가 다 들어오면서 이 모바일로 들어가는 게 첫째가 유통,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 3번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물품 구매하거나 물품 배달하거나 할 때 주문을 스마트폰으로 하죠. 그리고 여러 영상 매체 같은 거 다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거나 그걸로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 마찬가지죠. 이러한 경향성은 더 가속화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약간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는 계속 그런 것들이 합당하게 맞아 들어져 왔고, 미국이라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지위, 넘사벽 국가의 그런 패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성취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떠한 넘사벽 국가의 지위도 하나님께서 바꿔나가고 계시다. 무언가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단일 경제 시스템에 모든 자들이 편입되어지기 이전에 모든 나라들이 편입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받아달라 하고 시위성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가 먼저 미사일을 포기하고 핵을 포기해라. 아니다. 우리는 먼저 그 시스템 체계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서 어떠한 알력 다툼, 밀당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직 모든 나라들이 다 이 단일 경제 매매 시스템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스템에서 나간 나라들은 다 가난해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모든 자,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 현상들, 경향성들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 이전까지는 초강대국이 어떠한 지위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영원히 맞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되고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을 하며 지혜롭게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며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조종을 하거나 재산을 강탈하거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선동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삶을 유린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여러 각도에서 건강하게 잘 관찰하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성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지고 바뀌는 것을 또 보았고 앞으로도 보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